좋아요, 구독. 자, 항상 좋은 말씀만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일단 제가 그동안 계속 시장이 안 좋으면 좋게 봐야 되고 시장이 좋으면은 좀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그랬는데 오늘은 지금 시장이 빠지는데 제가 좀 이 AI 캐즘에 대해서 원래 이제 어제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제는 약속된 이 내용들이 컨텐츠가 있어가지고 하루 늦게 했는데 오늘 갑자기 시장이 또 확 빠지는 바람에 좀 분위기도 안 좋게 됐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그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보다가 삼성증권에서 이제 그 AI 캐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막 말한 건 아니고 삼성증권의 리포트가 이제 어제 나온 거예요. 어제 이제 AI 캐즘에 대해서 리포트 후반에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좀 글씨가 작게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술 사이클,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캐즘이 없을 수가 없다. 어떤 형태로 어떻게 길게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이제 인터넷이 그랬죠. 그렇죠? 인터넷이 이렇게 2000년에 이제 버블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주가가 완전히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이제 어떤 플랫폼 기업으로 발전을 갖다가 하면서 우리 실생활에 녹아들었죠. 자, 지금 이제 전기차도 지금 이제 캐즘에 지금 한창 빠져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주가가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이 이렇게 지금 주가가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때 기업이 주가가 엄청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익이 줄었느냐? 줄진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이익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뭐 어쩌다가 이제 1년 정도 줄거나 그럴지 몰라도 계속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기업의 이익이 상승하는 거하고 주가가 이렇게 캐즘에 빠지는 거하고는 뭐 상관이 크지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캐즘의 제기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인터넷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인터넷과 AI 두 개를 갖다 비교를 했는데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 어떤 디바이스로 나왔다라는 부분인데 무슨 말씀이냐? 지금 이제 AI가 이제 계속 발전하면서 이렇게 뭐 소프트웨어로 가고 그러면서 팔란티어 나오고 제가 팔란티어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주가가 한 뭐 2배, 3배 올랐나 그렇죠? 네, 주가가 엄청 올랐죠. 팔란티어가. 그러면서 이제 뭐 기존에 이제 어떤 뭐 HBM 그런 쪽이 아니고 엔비디아 그런 쪽이 아니고 그게 이제 B2B의 형태로 발전된 게 뭐 팔란티어 그리고 이제 서비스나우 그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런 기업들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런 기업들이 이런 AI 산업을 갖다가 끌고 갈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은 너무 작잖아요, 사이즈가. 결국은 대중들이 이거를 갖다가 실제로 사용하는 시기가 와야지 결국은 이게 사이클이 완성이 될 거라는 건데 이 중간에 보면은 그렇지 못한 구간이 있다는 거죠. 자, 제프리 모어가 발표한 캐즘 이론에 보시면은 성장 산업이고 잘 가요. 잘 가는데 어느 순간 이게 성장이 주춤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잘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 2차 전지를 갖다가 한번 보면 2차 전지 잘 가다가 갑자기 이제 작년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두 부분을 갖다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부분을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는 가격,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프라예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갑자기 2차 전지가 이게 지금 2차 전지 ETF거든요. 잘 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곤두박질을 갖다 칩니다. 그러면서 가격적인 부분도 얘기를 갖다가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인프라적인 부분을 갖다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때. 아마 아실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미국에 폭설이 내렸는데 테슬라 차 충전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차들이 막 서로 엉켜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전기차 사고가 되게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화재 사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굳이 전기차를 타야 돼? 굳이 비싼 돈을 주고서 이제 보조금도 줄고 막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의구심들이 캐즘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또 이제 2차 전지는 그런 부분에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엮여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미국의 기술주가 미국의 이제 중요한 건 빅테크죠, 그렇죠? 미국에 그냥 기술주가 빠지는 건 괜찮은데 빅테크가 빠진다면
여파가 상당할 거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빅테크가 버블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제 그 사례인데 메타 기업이 이제 5년 동안에 네이버하고 둘이 비교를 갖다 해봤는데 영업이익이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냥 끝에 환율 1,000원으로 계산한 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2조 곱하기 한 1,400원 한다 그러면은 한 뭐 40 몇 조 나오겠죠. 지금은 이제 64니까 여기다가 1,400원 하면은 거의 뭐 한 70조 뭐 훨씬 더 나오겠네요. 그렇죠? 한 80조 이상 나오겠네요. 8, 90조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엄청 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랑 비슷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보다 월등히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5년 동안에 메타의 영업이익이 2배가 됐고 시가총액이 2배가 됐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66%가 상승을 했는데 근데 시가총액은 반토막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그러면 메타가 고평가된 거냐?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영업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그렇게 과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64대 1,500이면 한 25 정도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영업이익을 갖다가 펄한 개념으로 PER로 환산하면 그러면 한 뭐 33배, 뭐 30배 그 정도 나올 텐데 이 정도는 버블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성장률이 기본적으로 5년 동안의 이익이 2배씩 성장을 갖다가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버블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네이버가 지금 이상하게 주가가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를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릴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결론적으로 빅테크는 지금 버블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하락이 오더라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하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 AI 전력 관련주로 제가 한번 가보면 그 베르노바, G 버노바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아마 이제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우리나라의 현대 일렉트릭하고 좀 비교가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보시면 영업이익은 지금 이제 현대 일렉트릭이 한 2배 정도 올해 이익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뭐 10배 차이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미국 기업이고 아무래도 이제 AI의 성장성이 더 많이 받겠죠. 그런데 문제는 6개월 동안에 올해 6월부터 해서 6개월 동안에 주가가 2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에 미쓰비시 중공업은 50%,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은 13%.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가 너무 과하거나 어느 한 군데가 너무 못하거나 뭐 우리가 못한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AI의 어떤 카테고리, 어떤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분명 좀 버블이 발생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갖다 드리는 거고요. 자, 불과 이제 2년 전이죠. 2022년 빅테크 급락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테슬라가 잘 가다가 $400에서 $100로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350에서 $200 초반까지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33에서 $13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나보면은 더 많이 오르지 않았냐? 물론 그랬죠,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주가는 더 갑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때 이런 하락은 참 되게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대비를 이제는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엊그제 나스닥 시장에서 나온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일종의 좀 단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증시도 그렇게 크게 좀 만약에 미증시가 만약에 빅테크가 흔들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어렵겠죠, 그렇죠? 당연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현금을 좀 충분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처럼 뭐 내가 그냥 주식을 갖고 전 그 온 세계의 그런 그 폭풍우 속에서 내가 그냥 온몸으로 맞겠다. 그런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개인이 기관보다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정말 내가 잘 보는 주식이 급락했다. 그럼 그런 거를 갖다 기회로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이런 방법이에요. 하이닉스가 2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폭락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사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갑자기 5만 원이 깨졌을 때 그럴 때 사는 겁니다.
알테오젠도 폭락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소라게를 생각해서 소라게 껍질에 쌓여 있다가 안전하게 좀 숨어 있다가 그러다가 기회다 그러면 가서 수익을 테이크하는 거. 그게 제가 이제 조금 뒤에 또 이제 기법에서 말씀드릴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